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강연 토크쇼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처럼 큰 국제대회가 있을 때면 유독 누가 메달을 딸까 궁금해 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계 대회를 2연패한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 네, 오늘은 한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할리 씨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신 지 몇 년째죠? 지금 오래됐어요. 30년 다 돼가고 있어요. 30년. 네. 네. 이제는 뭐 이해 못하는 그 말이 없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뭐가? 알아듣고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얘기를 안 못하겠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네. 있으면은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네. 적도 있습니까? 네. 그럼 굉장히 오늘 특이합니다. 전 북한 여군 장교 김정아 씨가 자리하셨는데 우리 친절한 정아 씨하고 이름도 똑같고 TV에서는 제가 몇 번 뵀습니다. 근데 실제로 뵈니까 정말 장교 같군요. 오늘 저희들한테 해줄 얘기가 참 많고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한글과 우리말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한글 반포 당시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김수롱 교수의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우리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번 생선으로 받은 문상 어딨어? 저리 가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세종대왕께서 10여 년간 비밀리에 연관 끝에 구, 거, 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존 메이라는 분이 한글은 모든 알파벳의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우리 한국인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에 얽힌 여러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글 창제와 반포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한글 창제를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창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종대왕께서 10여 년간 비밀리에 연관 끝에 1443년 12월에 음력 12월이죠. 그때 창제 사실을 그 28자 창제를 알렸고요. 그러고 나서 공개 프로젝트를 전환한 다음에 마치 베타 테스트 하듯이 한 3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해설서를 만들어서 1446년 음력 9월 상한, 지금 한글날에 해당된 날에 반포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세종대왕이라면 신하들 모아놓고 자, 경들은 들으시오. 이제 한자와 다른 한자보다 더 뛰어난 우수한 소리문자를 만들어 봅시다. 어떠시오라고 여러 신하들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전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 오니까? 한자만이 절대 길이요 진리인데 어찌 오랑캐들이나 하는 그런 새로운 문자를 만드시겠사옵니까?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 설령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반대에 시달려서 이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0여 년간 한글을 비밀리에 연구하게 됐을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임금이 되셔가지고 책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윤리라든가 뭐 법률 지식, 뭐 농사에 관한 지식 이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소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책이란 것이 한문책이잖아요. 근데 그 한문책 우리가 몇 년을 배워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습니까? 대략 한 20년이에요. 조선시대에 그
그 과거에 급제한 그 선비 사대부들이 평균 나이 35살에 급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1934년 훈민정 창제 9년 전에 만화책을 펴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한문, 한쪽에는 만화. 그런 그 만화로 이루어진 3강 행실도 그런 책을 펴내게 되는 거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 만화에 말풍선이 없는 거예요. 설령 말풍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뭘 쓸 겁니까? 한자를 쓰거나 그보다 좀 더 쉬운 이두를 썼을 텐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루아침에 배우는 쉬운 문자, 훈민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이 어떻게 과학적인 문자가 됐나 그런 원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글의 기본자라는 게 있죠. 자음에는 5자, 모음은 3자. 그래서 자음에는 입술 모양을 본뜬 미음, 그다음 이 모양을 본뜬 시옷, 그다음에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니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기역, 목구멍 모양 동그라미, 이 5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본뜬 점, 그다음에 땅을 본뜬 사람을 본뜬 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본자 8자 바탕으로 해서 자음 같은 경우는 가획의 규칙성, 모음은 합성의 규칙성으로 이제 그 다른 글자들 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알을 이 90도씩 틀어보세요. 구, 거, 고 이런 식으로 가, 구, 거, 고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합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배웠던 가갸, 거겨, 나냐, 너녀 이런 음절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본 자음과 모음은 자음 14자, 모음 10자에서 24자죠. 이 24자가 만들어내는 글자 수가 모두 몇 자인지 아시나요? 11,172자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글이 왜 기적의 문자인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에서 이 바람소리 뭐 이런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한국 학생 4명, 그다음에 중국어권 학생 4명, 영어권 학생 4명한테 들려주고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학생들만이 정확하게 똑같이 적었고요. 중국어권 학생들은 이제 한자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일부 못 적기도 하고 영어권은 서로 다르게 적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 세계 그런 문자 중에서 이런 자연의 말소리를 풍부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이 한글만한 게 없거든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기적의 문자라는 근거는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가 늘 하고 싶은 감정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정조가 쓴 그 편지, 한문 편지에 보면 저 왼쪽으로 해서 한글이 숨겨져 있어요. 뒤죽박죽이라는 한글이. 보이세요? 뒤죽박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조는요, 최고의 학자이면서 한문의 대가입니다. 이런 분께서 능숙능하게 한문 편지를 쓰다가 뒤죽박죽이라는 우리말, 당신의 그 섬세한 감정을 한자로 표현하려면 착종, 혼종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답답하니까 에라 하고 그냥 한글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섬세한 감정,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많은 여성들, 이런 평민들이 막 한글 배워가지고 막 답답한 심정, 그죠?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거, 딸에게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없는 편지, 한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기나긴 그 아픔과 시집살 이런 걸 이겨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당시가 대단히 신분제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취급도 안 받던 노비까지도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 계약서가 한글로 나옵니다. 그거 나오기 전에 사실 계약서는 한문으로 했거든요. 이 한글 계약서가 나오면서 이런 하층 및 노비까지도 그런 매매 계약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의 문자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사실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된 역사는 대단히 짧습니다. 한글 반포한 지 445년이 되던 1895년 고종 임금이 그때 와서야 한글이 주류 문자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위대한 실학자이신 18, 19세기의 박제가, 박지원, 정약용 같은 훌륭한 실학자들조차 한글 서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그런 주류문자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1년 뒤인 1896년에 와서야 한글 전용 신문인 동시신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무려 400년이 넘은 그 시점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놀라운 한글, 과학적인 한글, 꿈을 나눌 수 있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기려서 제가 고은 선생님이 쓴 세종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하늘의 넋으로 쓴다. 아침 북악 저녁 남산으로 쓴다. 내 조국의 잠과 몸으로 내 목숨을 쓴다. 여기 살리라, 여기 살리라. 그 누가 잊어버리겠느냐? 내 자음인, 내 모음인 이름, 그 이름 내 뜨거운 오장육부로 쓴다. 세종, 그 불멸의 이름으로 내일을 쓴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뒤죽박죽이 있었다는 거. 저도요. 상당히 많이 기뻤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로버트 할 씨는 뭐 거의 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었어요. 예.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갖고, 예. 네네. 이 한글이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그런 건지 우리가 네네. 알 수 있었어요. 네네. 네. 뭐 로버트 할리 씨를 뭐 어떻게 제가 이게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사실 우리 한글은 표현 못하는 말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뭐 예를 들면 거무죽죽하고 니리끼리하다 이런 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저도 이 한국말을 배울 때, 뭐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미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한테 설명을 못해. 예를 들어서 짜증난다. 짜증난다. 그거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네요. 네. 그래도 표현을 한다면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네. 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발음만 알려줬어요. 네. 그냥, 짜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1965년에 스승의 날을 정할 때, 네. 스승, 세종대왕이야말로 결의 스승이다. 왜냐면 쉬운 문자를 통해서 쉽게 배우고 나눌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네. 스승의 날로 삼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글 웃음놀이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한글 이게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한글에서 네. 가나다라 마바사 아야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걸 가지고 이제 웃음을 만든 건데 어떻게? 이를테면 나는 나비처럼 호호호호호 이렇게 그다음에 다는 다람처럼 히히히히 이렇게 다람쥐 기어다니듯이 웃는 거죠. 네네. 그건 이제 우리들이 할 건 아니군요. 아이들이 이제 한글 배워 나갈 때. 아니 모두가 더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그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 나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게. 예. 자 그럼 그 파도처럼 한번 웃어볼까요? 파도처럼. 자 시작. 쏴! 파도의 균이 느껴지죠. 그리고 모든 웃음이 그렇게 세게만 웃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가뿐하게 네. 그죠? 기죽지 말고 몇 개 더 해보세요. 그다음에 아는요. 아이처럼 응.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아이처럼 웃으면 우리가 아이 마음이 되면서 아이처럼 젊고 순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좋다. 그다음에 야는 야야어요. 야는 야들야들. 야야야. 잠깐만, 이거 안 할래, 얘. 온몸으로 이 발음 기관을 제가 움직여서 웃는 게 한글 웃음놀이에요. 한글 웃음놀이.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런데 요즘 뭐 신세대, 언어 신세대 문자라 그래가지고 문자 네. 파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렉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블락. 발음도 어려운데 black. 가만 있어. 블락. 블락. 읽어보세요. 로버트 할리씨 읽어보세요. 아 이거 쉬워요. 원래 미국에서 우리 친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블랙. break. 이게 네. 브레이크의 준말이래요. 그래서 아. 기분이 나쁠 때 쓰는 그 소리라고 하고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자, ጧ. 저런 말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어떤 게 나타났을 때 딱보다 조금 더 강한 말. 이게 언어 파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한글의 우수성으로 봐야 되나요? 네, 그래요. 막 둘 다 합쳐지잖아요. 맞습니다. 어. 한글이 그 조음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글자 대합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저런 글자가 나온 거고요. 그건 한글의 우수성이죠. 예. 다만 이제 저렇게 너무 특이한 문자를 만들다 보면 소통의 문제가 됩니다. 한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소통과 배려입니다. 예. 소통이 안 되고 배려가 안 되는 그 글자는 한글 정신 위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글 파괴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우수해서 이런 글자가 나오긴 네. 하나. 우리가 자제는 해야 되겠군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둘 다 로버트 할리씨 친구라는 거. 북한에서 오신 김정아 씨는 뭐 여러 가지 하실 얘기가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 저 결혼하셨죠? 네, 여기 오셔서 결혼하신 건가요? 한국 와서 결혼. 이게 저 혹시 말 때문에 시어머님께 혹시 실수한 일 혹시 없으신지? 한 번은 시집에서 시어머니가 그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왔는데 전화 딱 끊은 다음에 제가 신랑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늙은이 뭐래? 늙은이 뭐래? 정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너무 놀라서 눈이 이만해지니까 지금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서는 늙은이를 존경어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을 욕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막 욕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그쪽에는 어르신이란 말은 안 씁니까? 예, 어르신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왜냐면 어르신이 우리는 높은 사람을 어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신랑은 또 한 번 나한테 또 무슨 실수를 했냐면 북한 말을 어디 가서 배워갖고 와서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말한다는 게 이 같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갓나란 말이 정말 쌍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여자를 제일 비하해서 하는 말이 12갓나, 100갓나, 총갓나가 다 있습니다. 나 조금만 그 갓나라고 할 뻔했어요. 할리 씨도 아마 저 이 한국어 처음 배울 때 실수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수 많이 했죠. 존댓말 이런 것도 있고. 네, 한번 제가 근데 친구들이 놀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네. 한국에 좀 왔을 때 뭐 저한테 와가지고 거기 그 사장님한테 가서 점심 뭐라고 했죠? 그거 점심 처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뻔했어요 그때. 참 우리말은 이게 존댓말과 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는 반말이 있어서 참 외국 사람이 처음 배울 때 그게 아마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한글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명절로 이렇게 지정한 건 없고요. 우리는 한글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글이라고 말합니다. 조선글. 고유한 조선말, 조선글. 예, 근데 그 조선글을 우리는 김일성이 만든 줄 알았지 세상에 세종대왕이 만든 줄은 몰랐어요. 한글날에 관련해서 북한에는 한글날과 똑같은 건 없지만 네. 그 훈민점 기념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1월 15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글 반포한 날을 기해서 한글날을 만든 것이고 북한은 한글 창제한 날. 그래서 음력 12월에 창제가 됐는데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간인 12월 15일을 딱 끊어서 이건 음력입니다. 그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근데 학교들에서는 전혀 그런 걸 배워주지 않습니다. 네,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요? 훈민정 기념일. 예.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를 전 또는 그냥 조선글 기념일 이렇게. 네네네. 조선글을 김일성이 만든 줄만 알고 계세요. 그렇죠. 통일이 되고 나면 어서 그래도 그 글자에 대한 요 문화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학자들이 어떤 뭐 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생각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결의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의 전문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남북 공동 사전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걸 통일시키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어떤 말이 쓰이고 있는가를 하나의 사전으로 담다 보면 이것이 어떤 통일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이 정말 한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이제 알파벳이나 한문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친절한 제가 음.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봤거든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친절하답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이래요게 뭐야? 네, 이곳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YTN 기상캐스터들이 공부하는 과학기상팀입니다. 지금 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할 텐데요. 함께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오래요? 뭐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말 읽기? 요래요 분도 여러분도 이렇게 한글 없이 리홍영 씨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키가 크신데요? 생각보다 기가 세신데요. 키가 세신데요? 불편하네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네. 톡투민 코리안이라는 곳에서 실제 거리 실험을 한 영상을 보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자, 오늘 저희 녹화장에도 오셨어요. 네. 어디 계신가요? 환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부터 로버트 할리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이야. 그래요? 네. 미국 어디예요? 미시간주. 네네. 로버트 할리 씨는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네. 유명하시죠? 네. 로버트 할리 씨가 우상이라면서요. 네? 우상? 울산? 우상이야. 로버트 할리 씨가 한국말을 네. 정말 잘하니까 부러우시지요? 네. 네. 한국에서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이 됐어요. 이야, 1년 됐는데 아, 잘하시네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주 잘 하시네요. 네. 예. 적어도 로버트 할리 씨보다는 IQ가 훨씬.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말 배우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배울만 하십니까? 처음에는 약간 당연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네. 네, 괜찮은데 네, 되게 흥미롭고 약간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방송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한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요. 오늘 녹화 현장만 해도 정말 다양한 우리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정아 PD의 이제 서울말, 그리고 북한 정아 씨의 북한말, 그리고 할리 씨의 왜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주 구수한 경상도 방언, 그리고 특별한 분들이 지금 고속철을 타고 방금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성과 한흥 팀인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격려하는 연설하는 장면을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는 전쟁터. 시방부터 여기서 설찬이 큰 쌈박질이 벌어질 참이야. 나 이순신 나 전라도 이순신이야. 병법에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했다. 그 쌈박질 잘하는 애들 책을 뒤집거리 보면은 뒤질라고 달라들면 살아벌고 살라고 아동바동하면 뒤져본다고 써.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한 발짝도 물러서들 말고 갖다 앵기버려. 대급박을 조사버리라고. 통문에 의하면 외적의 배는 무려 500여 척이나 된다고 한다. 귓근육에 들리는 야구를 들어본 게 짭들 배가 한 500척은 된디야. 그러나 배 숫자보다는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대급박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여. 쌈박질을 얼마나 잘 흐르냐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승패가 갈리는 배뼈. 죽음은 단 한 번뿐 두 번 다시 죽지 아니한다. 요래 뒤지나 저래 뒤지나 뒤진기는 매 한 가지인 게 끝까지 갖다 앵기불자고. 자, 모두들 힘을 내라. 화포에 불을 당겨라. 아, 모다들 힘들 내더라고. 화포에 불을 사장없이 땡기버려. 가슴에 총알이. 메시래 이거. 아, 가슴에 총알배기 부스야. 이를 어찌하여.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시방 쌈박질이 솔찬히 그번 게 나가 뒤졌다는 약기 잣들한테 씨부리지 말고 끝까지 갖다 앵기버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네, 잠깐만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나 잘 봤네. 어떻게 들을만해요? 들을만해요. 그거 아주 그냥 아주 맛깔나고 마이. 내가 그렇게 안 생긴데 더 재밌지다. 한말로 이 전라도 사투리가 구성지지라. 그러자. 네, 이거 얼마나 맛깔스러운지 몰라. 아, 그만요. 알았어요. 그나저나 욕보시네요. 아, 그럼 두 분 고향은 지금 전라도시고요. 예, 예. 네, 어디십니까?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이시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권은수 씨 슬쩍 묻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작품은 제 머리에서부터 아, 나옵니다. 그래요? 아니, 지대로 모셨어. 네. 기왕이 우리 오셨으니까, 네. 우리 출연자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잠깐만 아, 예, 모시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로버트 할리 씨는 경상도 사람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 재밌게 들었어요. 네. 정말. 근데 로버트 할리 씨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사투리다 하고 배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한국말이거니 하고 배운 겁니까? 아, 맨 처음에 사투리인지 몰랐죠. 그걸 그냥 경상도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뭔지 그냥 순한 한국말인 줄 알았거든요. 뭐 코딱지 같은 것도 네. 콧대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딱지가 뭔지 몰랐어요. 네, 이런 것도. 외국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쓰니까 얼마나 재밌어 하겠습니까? 네, 재밌죠. 아마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미국 사투리 있으면 더 재밌겠죠. 아,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경상도하고 전라도 또 이제 북한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싶은데 같은 문장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간단한 문장을 하나 드렸어요. 네네. 각 지역의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 나중에 알아맞히세요. 네. 북에서 온 정아 씨? 어우, 깨당나기 같은 게. 자, 그러면 이번에 로버트 할리 씨, 경상도요? 네. 아가 와크리 깰빤노. 오성과 하는 팀의 전라도 사투리 버전을 들으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어쨌든 이렇게 니들 늘 터지냐? 네. 아,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게으르다는 표현인가요? 네. 그 옛날에 양반들이 당나귀를 타고 갈 때 빨리 가자고 당나귀를 때리면 당나귀가 빨리 가면 힘드니까 네. 머리를 굴리면서 빨리 가라는데도 계속 천천히 가면 네. 당나귀 보고 야, 이 꾀당나귀야, 꾀당나귀야. 꾀당나귀. 예, 꾀당나귀가 깨당나귀로 됐다고요. 저희 꾀당나귀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높게 부리는 거 아니냐? 빨리빨리 안 그렇죠. 가고. 네. 이 저쪽 어머니들은 많이 들으셨던 말인가 봅니다. 네, 아주 맞장구를 많이 치셨는데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감히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만약에 전라도 사투리가 표준어가 됐다면은 우리나라 예술은 30년을 앞서갈 것이다. 한 예술의 고향이네. 20여 년으로 조금만 내줘. 왜냐면은요,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예술적입니다. 네네네. 어떤 면에서? 특히나 이제 어미 부분에서 서울 같은 경우 어미 부분은 툭툭 쳐지잖아요, 위로. 네. 그랬니? 저랬니? 이런데 전라도는 그랬지라잉. 그랬어라오? 그려잉. 이런 것이 아주 정감 있으면서 이 운율이 자체가 예술적이거든요. 그리고 서울 사는 분들 같이 이렇게 지치지를 않아요. 네네. 말을 길게 하잖아요. 서울 사는 분들도 학교 끝나면 학원 들렸다가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꼭 일찍 와야 돼. 그러죠? 네. 전라도 한마디면 끝나고요. 네. 욕봐라이.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그 아주 오래된 친구, 한 40여 년 된 친구가 장성에 살고 있는데 네. 전화만 딱 걸면 딱 한마디입니다. 너 그 성이다. 딱 한마디 하면 그동안 잘 있었냐, 건강하냐, 뭐 따뜻하게 느끼는 그 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디선가 이렇게 들리는 만약에 평안도 소리, 그거 자꾸 기리지 말라, 뭐 와기래네, 뭐 이런 얘기만 들리면 저는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막 뭉클해지거든요. 이 사투리 그 보존에 대해서도 그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그 사투리 보존과 또 한글 학자들 간에 부딪히는 의견은 혹시 없으신지요?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존중해주고 네. 사투리는 다양성 차원에서 또 존중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표준어에서도 이 서울말에 없는 그런 지방 말들은 이 표준어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를테면 먹거리란 말이 그 표준어에 없었던 거거든요. 먹거리. 먹거리. 먹을거리라고 먹거리. 했죠. 먹을거리. 근데 그거는 전라도에서 썼던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표준어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말의 어휘가 풍부해지잖아요. 이렇게.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금방 생각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더니 표준어였던 것이 거시기가 표준어더만요. 예, 사전에도 실려 있죠. 예, 거시기. 근데 그거는 이제 특히 뜻이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네. 쓰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마땅히 생각나는 말이 없을 때 네, 거시기. 거시기.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야 아야 거시기 좀 갖고 온나이? 그럼 알아서 탁탁 갖고 와요. 예. 그 귀신도 부르는 걸 다 알고 다 옵니다. 알고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조금 아까 이제 거시기 할 때 우리들이 받은 감정이 거시기했거든요. 자, 두 분의 무한한 거시기를 위해서 박수.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국 생활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정말 난 짜증나게 못 알아듣겠네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뭐 또 있습니까? 제가 한국 와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제일 궁금한 게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상가들이 쭉 있는데 간판들 하루 종일 뛰다 봐도 저게 도대체 무슨 간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간판에 대한 설명을 우리 신랑이 하는 거 보니까 그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번역한 걸 그대로 또 쓰는 게 아니고 그 단어마다 앞글자를 또 따다가 또 그렇게 썼다 하더라고요. 특히 외래어를 많이 쓴 표현들이 저희한테는 제일 어렵고 충격이었고 네. 스트레스란 말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그 말에 대한 참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 스트레스란 말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영어를 외래어로 조금 배워서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한다는 게 우리 신랑 보고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 쌓여서 참 많이 웃었어 이랬더니 그래서 앞으로 정말 바른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오늘 정리를 깔끔하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즐겁게 놀았던 거 다 제대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철저한 외국어 남용은 막아야 되고요. 또 전통 조어법으로 만든 것들은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퍼뜨린 말 중에서 그 차림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메뉴판인데 차리다. 이게 얼마나 정감 있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순 우리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동아리란 말 아시죠? 네. 요거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널리 퍼뜨린 건데 여러 동지들과 함께 그 서클이란 말이 쓰이더라고요. 동아리를 처음 쓰신 게 교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 난 이제까지 찾아다녔어. 박수. 이 말이라는 게 유명한 지식인 학자만이 만들려는 법은 없거든요. 다 만들 자격이 있는 거죠. 다만 소통이란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만들어서 공감이 되면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그 다양한 어휘들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어휘라든가 우리의 그 지식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늘려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글과 말, 특히 한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자산을 가진 만큼 더 아끼고 바르게 쓰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 정리, 한글은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문자이자 세계에서 하나뿐인 문자이자 발명가가 있는 유일한 문자, 그리고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문자 한글. 네,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독고 천영, 독고 총각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난자를 얼려야 되지 않을까? 야, 요렇게 맛있냐? 요걸 한번 찍어보자. 혼자 먹는 밥이 그게 맛이 있어요? 소득이 증가될수록 도시화도 1인 가구가 증가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겨라라고 하는 게 2084년 103세에 돌아가실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